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호재. 어차피 2분기 어닝이 있으니 매파도 립 서비스 중. 2분기 어닝이라는 건 실적 발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업들이 2분기에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를 발표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매파는 강경파를 매파라고 합니다. 보통은 전쟁에 있어서 계속해서 확전이나 전쟁을 지속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 쪽을 매파라고 하고, 반대말인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를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금융과 관련된 쪽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를 사용한다 라고 해요. 미국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매파, 비둘기파라는 게 많이 나오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금리 1%가 매우 유력했다. 그죠? 100bp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쏟아냈죠. 미국 금리 1%포인트 인상 가능성, 베팅 78%라고 하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게끔 만들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이 나왔거든. 그렇다는 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할 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물론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코어 CPI가 있고 헤드라인 C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유류, 에너지와 식량이 포함된 CPI를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코어 C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발표할 때 보여주는 표를 보면 헤드라인과 코어의 라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죽는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 FTX 측에서도 몇몇 코인 디파이, 블록파이 같은 애들을 살리려는 뉘앙스까지 보이면서 어라? 폭탄들이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나서 다시 버블로 가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특히나 코인 쪽에서는 이런 디파이 악재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살릴 수 없는 디파이를 제외하고는 살려서 다시 버블로 방향을 잡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FTX, 알라메다도 예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바로 FTX입니다. 비트코인 호재. 비트가 연이은 악재에도 버티면 뒤에 누가 있는 상황.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지는데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뒤에 누군가가 이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크립토의 회복력의 뒤에 FTX가 서 있을 것 같다는 글을 15일 날 남겼었다. 뭔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시장은 악재가 나오고 100bp가 오른다, 사상 유례 없이 금리를 1%포인트를 그냥 한 번에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코인은 떨어지지 않고 버텼다 라는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FTX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상황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3번의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서 전고점 근처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전고를 돌파하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위아래로 청산 물량이 매우 적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고배율 숏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만약 이 전고를 돌파한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고를 돌파하거나 언제쯤 방향이 나올지를 참고하는데도 청산 맵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이 청산 맵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다. 내년의 리세션은 경기 후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내년은 무조건 경기가 후퇴할 거다라는 거죠.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번에 내가 들고 온 것은 컨테이너선의 운임 가격이다. 글로벌 컨테이너선의 운임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를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재고가 쌓여가는데,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컨테이너선의 운임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오르기 힘들다. 경제위기 10주년 위기설에 맞춰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그죠? 경제위기가
8에서 10년 주기로 온다라고 늘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 운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진행 중, 중국의 대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역시 진행 중, 일본을 비롯한 각종 반도체 생산 르네사스 등등도 밀려서 신차도 밀린 상황. 그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차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운임이 가격이 꺾인다? 이미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경기 침체 체제로 전환한 상황이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운임이 꺾였다라는 건 이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연준도 스탠스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더 큰 공포로 밀어넣어봐야 답이 없다.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포를 주고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어서 가격이 빠지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물가도 하락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경기 둔화, 경기 후퇴를 시키지 않고 최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경기 후퇴는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공포로 밀어넣어 봐야 더 악화가 될 뿐이다 라는 거죠. 미 유력 언론, 연준 7월 금리 인상폭 1%포인트 아닌 0.75포인트 전망.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도를 했죠. 그냥 단순히 보면 뭐 1%나 0.75%나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매파 측, 강경파 측에서도 1%는 과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양측 모두 인플레 이슈에서 리세션 충격 완화를 위해 서서히 방향타를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경기 후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충격 완화를 위해서 오히려 방향을 돌렸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집값이 오르고 하는 건 둘째치고, 리세션, 경기 자체가 둔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경기는 후퇴하지 않고 돈의 가치만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돈의 가치도 떨어지면서 경기까지 둔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대표적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이 제임스 블러드가 1%보다는 0.5나 0.75가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0.75가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유한 분위기로 말을 했다라는 거죠. 리세션 충격 완화는 결국 지금과 같은 립 서비스나 스탠스 완화로 시동을 걸면서 몇 번의 리세션 확인 지표로 쳐맞으며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 순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1, 2년 뒤면 자산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이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있겠죠. 이러한 스탠스 변화에 일부 투자자들은 매파가 주식이라도 샀나? 같은 리액션을 보이고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희망적인 뉘앙스를 대놓고 던져줘도 이후 등장할 부정적 이슈들로 덮인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준다라고 해서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다음 악재로 인해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는 결국 덮이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악역을 자처하시던 매파분들도 부담이 적다. 어쨌든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이죠. 위기의 넷플릭스 올 2분기 가입자 이탈 규모 주목. 이제 곧 2분기 기업들 어닝이 발표가 되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좋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타자로 넷플릭스, 얘는 꾸준히 앓는 소리를 해왔기 때문에 2분기 신규 구독자 수와 추가 감소분이 2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잃었다. 더 이상 가입은 없고 있는 계정으로 돌려보고 추가 가입은 없다. 그래서 추가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던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 또한 시장에서 기대치가 알아서 낮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죠? 어쨌든 주가가 움직이는 건 결국 이 기대치 때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코인 같은 경우도 1억 갈 것 같으니까 7천만 원에서도 살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치,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가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중 앞선 두 번의 어닝 시즌마다 빈번히 미흡한 실적을 확인하고 자사의 주가는 물론 나스닥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다. 그죠? 나스닥이 어쨌든 상위 100개의 주가를 가지고 지수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큰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 나스닥 지수도 함께 하락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주식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그 아래에 있는 관련주들도 모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200만 명 넘으면 200만 달러 손실보다 더 지옥 같을 것. 이런 강력한 워딩들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곧 이런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파가 좀 유하게 이야기해도 이런 이야기로 다 덮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어닝조차 선반영 매직으로 마무리되면 최소 2달 동안의 작은 악재들은 알람에다가 몸빵을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팍팍 터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닝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FTX가 어느 정도 몸빵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록파이 CEO, FTX 2023년 가을께 블록파이 인수 완료. 이런 식으로 이걸 블록파이 CEO가 이야기했어요. FTX 측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알람에다가 3AC 지원하는 게 선의로 도와주는 게 아니며 블록파이 인수를 가을로 잡고 있는 것도 꼬로만 의도가 있는 행동이다. 그죠? 이 해당 내용은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7월 28일에 미국의 2분기 예측 GDP 발표 전까지는 소액으로 용돈벌이나 하면서 7월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7월에도 또 한 번 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경기도 웨일님 같은 경우는 큰 돈 안 쓰고 소액으로 용돈벌이나 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주신 요 며칠 테더 프리미엄도 0.9980 달러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걸 봐서 1달러를 넘겨 테더 프리미엄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최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하락을 예측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테더 프리미엄이죠. 이 테더 프리미엄과 관련된 내용도 전 영상과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계속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 테더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1달러에서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영상을 계속 봐오시고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걸 뜻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뜻을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지금 코인들이 잘 반등을 하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는 쪽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경기 침체로 빠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까를 보고 있다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강경파, 금융과 관련된 강경파, 매파 쪽에서도 이제는 슬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코로나로 정점을 찍었던 컨테이너 해운 운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큰 악재는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큰 이슈가 없다면 어느 정도 알라메다나 코인 시장을 뒷받침하는 애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